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는 단독 기사로 시작합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남학생은 이미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복궁 낙서 피의자 구속심사 현장에서 모방범에게 지갑을 던졌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바로 배 의원 습격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승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2월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구속 심사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모방범 설모 씨에게 지갑을 던집니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아는 사이는 아니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거의 가린 채 나타나 신원이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할 당시 모습입니다. 중학생 A군은 경찰에 체포되자 자신을 15살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나오는 모습입니다. 검정 패딩에 회색 후드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알아보기 쉽지 않지만 경복궁 낙서 모방범에게 지갑을 던졌던 남성과 인상착의가 동일합니다. 피습범의 개인 SNS에 공개된 휴대전화 기종, 색깔도 똑같습니다. 취재 결과 이 두 남성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병원 입원을 대기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A군에 대해 양극성 장애, 일명 조울증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응급 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70대 남성 박모 씨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합니다. 노령연금 수령에 대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경찰에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일개 개인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그것이 억울해서 대통령께 하소연 하려고.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복부와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이라는 점은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노인연금 수령 문제로 항의하러 용산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사건 발생 한 달여 전에도 서울지방 보훈청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최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돈을 모두 써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죄 수익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 보류액 46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뒤 해외로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모 전 팀장. 필리핀 이섬 저섬을 옮겨다니며 도망쳤지만 1년 4개월 만인 지난 9일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된 최 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곧바로 구속됐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회사에 진심으로 국민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범죄 수익 환수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본격적으로 최 씨가 빼돌린 돈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이 회수한 7억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억 원을 가지고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출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선물 거래를 통해 돈을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최 씨의 선물 거래 명세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으나 기록이 몇만 건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소 이후 사용할 목적으로 가상화폐로 환전해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마저도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이 익명의 거래 당사자 간 거래 내용만 남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추적이 좀 어려운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근무 기간과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건보공단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해마다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사건마저 발생해 건보공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